헬로우 월 반갑습니다. 실타켓입니다. 100일 등산 도전 4일차인 오늘은 3일절입니다. 대한민국이 시작된 K 독립기념일입니다. 3일절을 맞아 곳곳에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저도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오늘 등산은 죽어라 달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다리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서 평소보다 5분 일찍 시작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전 등산에서 실수한 것들을 한번 되짚어가며 고쳐볼 생각입니다. 일단 덥기 전에 옷을 한 겹 벗어줍니다. 자전거를 신명나게 탔더니 몸에 열기가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분명 땀이 날 것입니다. 기분 좋게 웜업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걷기를 시작합니다. 봄이 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겨울에 태어나서인지 사계절 중에 겨울을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봄은 봄대로 좋습니다. 일단 꽃이 많이 피어서 좋습니다. 새 생명만큼 설레임을 가져다주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산을 뒤덮을 푸르름은 꽃으로 말미암아 생겨나 꽃으로 전해질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참 꽃이 좋아집니다. 어제 하산 중에 넘어진 것을 교훈삼아 오늘은 등산 중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한번 넘어지고 나니 조금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신적 외상이 되지 않으려면 약한 단계로 비슷한 상황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살면서 교통사고를 딱 한 번 당해봤습니다. 눈 오는 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시가 제 차의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의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제가 앉아있던 운전석을 그대로 직격했을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차만 좀 부서지고 다치진 않았지만 사고 이후로 운전대를 잡는 것이 좀 꺼려지게 되었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당시 차가 없이는 출퇴근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 출퇴근길 일부러 사고가 났던 자리로 천천히 차를 몰고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암시를 반복적으로 주기 위해서 사고가 난 자리를 일부러 계속 지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난 자리 위로 지나가야 하는 것조차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운동에도 공포의 대상이 존재합니다. 자전거나 바이크를 타보신 분이라면 물기 있는 맨홀 뚜껑이나 횡단보도 그리고 도로에 뿌려진 모래 등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끼실 겁니다. 등산을 할 때 제게 가장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대상은 바로 돌계단입니다. 절벽이나 가파른 암릉이 가진 아찔함도 없이 아주 친절하고 은은하게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딛기가 어렵습니다. 계단의 크기와 각도가 제각각이다 보니 일정한 리듬으로 예측해서 밟으면 안 됩니다. 비탈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계단은 내려갈 때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고 올라갈 때는 발끝이 걸려서 헛디는 경우가 생기기 쉽습니다. 상하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견 계단 같아 보이지만 너덜바위길에 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기꾼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물기가 있으면 정말 미끄러워져서 돌계단 옆으로 경사로가 있으면 경사로를 이용하곤 하는데 이곳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암릉 구간에서처럼 손을 바닥에 댈 수도 없고 돌바닥이다 보니 스틱을 지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남한산성 서문까지 돌계단은 2번 정도 등장합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저는 수영을 꽤 오래 했지만 자유형 플립턴을 잘 못합니다. 나름 잘 되던 플립턴에 자신감이 붙어서 더 빠르고 강하게 하는 연습을 하다가 발 뒤꿈치를 수영장 바닥에 찍어 내려버린 이후로 모든 밸런스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차근차근 되돌렸어야 했는데 아직도 망가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 구간은 지날 때마다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새들도 이곳에서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용한 아침에는 새 지저귀는 소리를 정말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 나무 계단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내리막 방향으로 기울어진 계단이 많고 너비도 제각각이다 보니
지저귀는 새를 찾으려고 위를 바라보고 걷다가 위험할 뻔한 상황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이제 새를 관찰할 때는 무조건 발을 멈춥니다. 오색 딱따구리입니다. 그동안은 또르르르 하며 나무 쪼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지만 그동안은 소리로만 존재를 짐작하다가 이렇게 직접 보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운 좋게도 오늘 딱따구리의 사냥길과 제 등산길이 완벽하게 겹친 것 같습니다. 머리가 빨간 것이 수컷이고 주로 암수가 함께 생활합니다. 나무 속에 있는 풍뎅이류의 굼벵이를 꺼내 먹기 위해 나무를 쪼아댑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본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딱따구리가 경계를 풀고 저를 산의 일원으로 인정해 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야생동물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모습은 늘 감동을 줍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 사람이 만든 이 계단은 적어도 물기가 많은 오늘 같은 날엔 아름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곳곳에 얼음이 숨어있고 떡갈나무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곳도 많아서 조심히 걸어야 합니다. 2번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서문까지 가는 길 중에서 지금 보시는 구간이 제일 가파릅니다. 역시나 빙판에 얼음이 녹아서 더 미끄럽습니다. 특히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쉬웠던 길이 내려갈 때는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를 아마 등산하면서 겪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내려갈 때는 체중이 진행 방향으로 작용해서 몸이 쏠리기가 쉽습니다. 하산할 때는 무릎에 평지를 걷는 것에 비해 3배 정도 더 강한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당연히 균형을 잡으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하산은 당연히 등산의 후반부이기 때문에 이미 피로도가 높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경사도가 있는 곳이라면 내려갈 때는 우리 키만큼 시야가 높아집니다. 오를 때는 공포심이 들지 않던 높이의 장소가 자신의 키만큼 높아진 시야에서는 무섭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젖은 바닥을 조심히 지나서 서문에 도착했습니다. 서문 안쪽의 햇빛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등산은 보상이 확실합니다. 힘들여 올라온 만큼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더욱 짜릿합니다. 그 짜릿함은 산의 높이나 멋진 경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짜릿함은 해냈다는 성취감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구름이 좀 끼어 있더라도 멀리 북한산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풍경은 매일같이 참 짜릿합니다. 아침 일과를 이렇게 산먹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할 일처럼 느껴집니다. 구름이 끼어 있으면 또 끼어 있는 대로 신비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내려다보면 새벽에 일어난 피로도 미끄러운 길 지나온 스트레스도 모두 한 번에 사라집니다. 특히 이른 아침 이렇게 호젓하게 산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안전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등산로는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긴장 풀지 말고 조심히 내려가야겠습니다. 여기저기 아직도 겨울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이젠을 사용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아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등산 스틱만 사용하기로 합니다. 구름과 안개에 덮인 산 아래가 신비한 바다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돌탑에 소망 하나 던져두고 산을 내려갑니다. 낙엽 덮인 돌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늘은 꼭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경험하면서 모든 운동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주 확인합니다. 물론 모두 지구 물리학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당연하겠지만 과거 다른 종목의 운동을 배울 때 들었던 말을 새로운 종목의 운동을 배우면서 다시 듣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등산 관련 정보를 접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하산시 주의할 점은 스노보드 탈 때 주의할 점과 얼개가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어차피 널빤지를 타건 그냥 걷건 둘 다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기에 안정적으로 체중 이동을 하는 방법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제 몸으로 수행하는 디테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 배우는 운동이 재미있는 이유는 결국 이 디테일에 있습니다. 바닥에 습기가 많아서 낙엽이 미끄럽습니다. 진흙기가 생긴 흙이 신발에 눌러붙어서 신발의 접지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럴 때 만나는 돌계단은 더더욱 무섭습니다. 보기에는 계단이지만 평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늘 확인해가며 밟아야 합니다. 분명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런 경사진 모양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랜 기간 토사등이 흘러내리면서 지금처럼 밀려버렸을 것입니다. 산은 어디건 바닥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발목이 접질리는 부상은 어디에서나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닥이 드러난 나무 뿌리도 습기가 많은 날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중간중간 레일이 있으면 손으로 잡아가며 이동하는 것도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잘 내려왔습니다. 신발에 진흙이 눌러붙어서 발걸음이 꽤나 무겁습니다. 큰 고통을 가져오는 실패의 기억은 부담감과 공포로 몸을 경직되게 만들어서 그동안 잘 해오던 동작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스노우보드도 소위 여객지가 제대로 걸리고 나면 그날 라이딩이 다 망가지곤 했습니다. 공포를 이겨내는 것이 필수인 스케이트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한번 대차게 넘어지고 나면 몸은 멀쩡해도 멘탈이 부서져서 회복하는 데 매우 긴 시간이 걸리곤 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뇌에 새겨진 공포는 몸을 너무 쉽게 지배해버립니다. 저도 이제 등산에 입문했으니 진짜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곳이나 고소공포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곳에도 갈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둔다는 기분으로 작은 상황부터 익숙해지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산성이 아닌 다른 산에도 조만간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4일차 도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도 즐겁게 걸으세요. 지금까지 실타캐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통해 소소하게나마 등산이 취미가 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